인도하면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낙후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인도의 5성급 호텔은 어떨까요? 이 떡 벌어진 인도의 고급 호텔 3곳과 또 떠남이 다녀온 럭셔리 인도 여행의 세부 일정과 1인당 경비까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입니다. 인도 여행은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델리엔 인도를 대표하는 임페리얼 오베로이 타즈 호텔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하여 묵은 곳은 더 릴라 팰리스 호텔입니다. 2011년 세워진 더 릴라 팰리스는 오늘날 델리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호텔 중 하나인데요. 특히 정부기관과 주요 대사관들이 밀집한 뉴델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델리 안에서도 깔끔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죠. 모든 차량은 경비원의 확인을 거쳐야 호텔로 들어갈 수 있고요. 호텔 정문에도 보안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나서야 로비로 들어갈 수 있는 등 보안만큼은 어느 곳보다도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면 전통 인도식 환영 인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직원분들의 환대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건 거대한 기둥과 높은 천장이 인상적인 로비였습니다. 사실 공항 이후 처음 인도를 맞이한 곳이 이곳 로비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인도에 대한 편견은 시작부터 산산조각이 난 셈이죠. 인도 느낌이 물씬 풍기는 가구와 그림, 소품들로 가득한 로비 공간은 인도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련되면서도 클래식함 또한 잃지 않고 있습니다. 로비와 이어진 1층의 공간들 역시 높은 아치로 연결되어 이름에 걸맞은 호텔이 아닌 성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은 로열 클럽 팔러룸이었는데요. 성인 3명이 투숙 가능한 객실로 예약을 하다 보니 꽤나 높은 카테고리의 객실로 예약을 하게 됐는데 대신 클럽 라운지 이용을 포함하고 있고 무엇보다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어 처음 인도에 도착해 택시 잡을 걱정 없이 아주 편하게 호텔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 객실도 럭셔리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받았는데요. 긴 복도를 지나면 멋진 거실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도이다 보니 5성급 호텔이라도 객실이 별로면 어쩌나 하던 제 걱정이 그야말로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죠. 은은하게 도는 골드톤 색상의 조명과 벽면, 그리고 바닥에 깔린 인도 특유의 카펫 덕분에 그야말로 기품 넘치는 5성급 호텔다운 거실이었고요. 짙은 색감의 원목 가구들 덕분에 무게감까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곳곳에 꽃장식과 조명장식, 소파의 쿠션과 가구에 새겨진 무늬 등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점이 참 좋았죠. 안쪽 침실도 거실에서의 느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침대 머리 부분에 기다란 2개의 기둥이 인도의 이슬람 모스크 사원 같기도 하죠. 침실과 거실 밖으로 보이는 전망은 인도다운 특별함은 없었지만 우리나라 신도시를 보는 느낌이었고요. 마지막 날 묵었던 객실은 야외 발코니도 갖추고 있습니다. 침실 안쪽은 욕실과 별개로 넓은 드레스룸이 있는데 거울이 너무 예쁘죠. 안쪽 욕실에도 비슷한 거울이 놓여 있으며 욕조와 샤워 공간,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꽃 한 송이가 넓은 욕실 공간 전체를 한순간에 화사하게 만드는 느낌이죠. 고급 호텔답게 깊은 욕조와 그 위에 설치된 TV도 멋스러웠고요. 무엇보다 호텔 자체에서 개발한 향수인 티스야의 향을 담은 어메니티가 제공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쓴 호텔 어메니티 중에 향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껴 쓰고 남은 건 다 집에 챙겨왔을 만큼 중성적인 향이 너무 좋았고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도 같은 향을 맡을 수 있으며 턴다운을 하고 나면 침대맡에 작은 향수도 제공되어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네요. 클럽 라운지 이용을 포함한 객실인 만큼 라운지 더 로얄 클럽도 이용해보았는데요. 라운지 공간이 정말 미쳤습니다. 무슨 라운지 입구부터 대통령 집무실 같죠. 라운지는 그야말로 인도의 화려함을 가득 담아놓은 곳인데 그렇다고 과해서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어디 밖에 안 나가도 여기가 인도구나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애프터눈 티와 해피아워, 조식이 제공되는데 애프터눈 티는 아쉽게도 이용을 못했고요. 해피아워는 간단히 한 끼 해결도 가능할 만큼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며 조식은 메인 조식과 클럽 라운지 조식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다닐 땐 굳이 클럽 라운지 이용을 포함해서 예약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인도만큼은 웬만하면 호텔 안에서 끼니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라운지 이용이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조식은 올데이 파인다이닝 더 큐브에서 드실 수 있는데요. 정말 내가 인도에 와서 음식 걱정을 왜 했나 싶을 만큼 우리나라 호텔들 못지않을, 아니 어쩌면 더 다양하고 더 신선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아침도 먹고 저녁도 한 끼 먹었는데 인도 물가 생각하면 비쌀 수 있지만 이 정도 품격의 5성급 호텔인데 가격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식, 일식, 프렌치 레스토랑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호텔이지만 루프탑 꼭대기엔 야외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비둘기가 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 헬스장도 훌륭하고 아침엔 무료 요가 수업도 있으니 인도 와서 요가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다면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더 릴라 팰리스는 2인 기본 객실 조식 포함 기준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대에 머무실 수가 있는데 동일 가격 선상에서 비교한다면 국내 호텔보다 같은 돈 주고 훨씬 품격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정의 맨 첫날과 마지막 날 더 릴라 팰리스에서 1박씩을 했고요.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 차량을 대절하여 2박 3일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에 다녀왔습니다. 당일치기일 때 80만원, 아그라에서 1박을 할 때마다 16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전 2박을 하고 와서 총 11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여기엔 영어가 유창한 품격 있는 기사님과 아그라에서의 전담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아그라 가는 길에 파트푸르 시크릿까지도 둘러볼 수 있으며 아그라 안에서는 마치 전용 기사와 같이 어딜 가든 기사님과 함께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님이며 가이드며 최고급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정말 점잖고 서비스 정신 투철한 분들이었고요. 무엇보다 허허벌판 인도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내 편이 되어줄 현지인 2명이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여행할 땐 가이드분이 소매치기나 호객꾼도 다 쳐내주시고 배탈 걱정 없는 안전한 식당도 추천해주십니다. 기사님 또는 가이드분과는 왓츠앱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니 이용하실 거면 미리 설치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심지어 BMW5로 빌렸는데 장정셋이 차가 너무 작지 않냐며 무료 업그레이드까지 해주셨고요. 차에 편안히 앉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에 도착했습니다. 타지마할은 인도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어떤 분들께는 인도 여행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묵은 오베로이 아마빌라스 아그라에선 호텔 로비에서도 객실에서도 타지마할을 볼 수 있습니다. 호텔은 게이트를 통과한 이후에도 한참을 가야 건물이 나오는데 밤에는 불까지 뿜어서 포스 장난 아니죠. 입구에서 수많은 직원들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고 나면 분수로 꾸며진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베로이 아마빌라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사막 궁전과도 같은 모래빛 건물과 파라타 모테 퍼런 연못과 분수대가 대비되며 호텔 로비에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궁전이나 신전에 온 느낌입니다. 로비로 들어가면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천장에 거대한 돔과 샹들리에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역시 짙은 파란색을 포함한 색감 사용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프런트 데스크 뒤쪽 병풍과 중앙 꽃장식을 통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너머 뒤쪽 창을 통해 드디어 타지마할을 볼 수 있는데요. 숲에 가려져 타지마할이 많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역시 타지마할은 타지마할이죠. 체크인도 타지마할 앞쪽 라운지 공간이나 바깥의 발코니에서 진행을 하여 투스케기 감동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호텔 공간은 입구에 분수대가 있는 공간, 로비가 있는 호텔 건물, 그리고 수영장과 메인 정원이 있는 로비 밖 공간으로 구분되는데요. 공간을 거듭하면서도 매번 탄성이 이어지죠. 양쪽에서 층층이 계단식으로 꾸며진 공간 덕분에 시선은 중앙으로 모이는데 그 뒤쪽에 타지마할이 있어 호텔의 일부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정중앙엔 수영장이 위치해 인도 전통 우물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양쪽 계단의 정상부엔 역시 궁궐 또는 신전과도 같은 돔 지붕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좌우 대칭을 정확히 맞추어 고대 유적 같은 느낌을 주죠. 중간중간 여백을 채운 녹색 잔디와 수영장 바닥 타일과 차양에 쓰인 색상까지 옛날 인도 왕족들이 지내던 휴양지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실제 넓은 수영장 덕분에 휴양 온 느낌도 낼 수 있고요. 인도답게 수영하다 지치면 라시도 한잔할 수 있죠. 제가 투숙한 객실은 성인 3명이 투숙 가능한 디럭스 스위트였는데요. 객실은 화려한 색상 덕분에 앞서 본 더 릴라 팰리스에 비해 가볍고 밝은 느낌입니다. 꽃잎으로 웰컴 글씨를 만든 게 눈에 띄죠. 무엇보다 아치 형태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타지마할의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엄청 크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참 예쁘게 눈에 담기죠. 한 가지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발코니 객실로 예약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특히 사진 남기고 싶은 분들께선 반드시 발코니 있는 객실로 예약하셔서 뒤에서 3배나 5배 망원 렌즈로 쭉 당겨서 찍으시면 그야말로 인생샷 남길 수 있습니다. 역시 안쪽 침실에서도 타지마할을 볼 수 있고요. 침대 위에 놓인 쿠션이나 탁자 옆에 놓인 의자를 보면 어떻게 이런 색상을 썼나 싶죠. 쉽게 쓰기 어려운 색상을 과감하게 사용하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기품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실 역시 과감하게 청록색으로 강렬하게 꾸며져 있으며 메인 욕실 외에 입구에 별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당은 인도식 레스토랑인 에스파한과 햄버거, 파스타 등 전세계 음식을 취급하는 벨뷰 두 군데가 있는데 호텔 규모에 비해서는 시금업장이 조금 적다고 느껴지긴 하죠. 조식은 더 릴라 팰리스보다 가짓수는 적었지만 준비된 음식은 하나같이 맛있었고요. 저녁에 에스파한에서 인도식 코스를 먹었는데 호텔 규모나 음식 수준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통 고급 인도 코스를 괜찮은 가격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베로이 아마빌라스에서도 스위트엔 차량 픽업, 샌딩 서비스가 포함되고요.
저녁 시간엔 전통 춤 공연이나 로비에서의 전통 악기 공연도 진행되니 챙겨보시면 좋고, 무엇보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할 때 많은 직원이 나와 환대해주던 부분, 그리고 타지마할을 만든 대리석을 조각한 코끼리 기념품을 준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그라에서 타지마할 구경을 마치곤 다시 델리로 돌아와 비행기를 타고 바라나시로 이동했는데요. 바라나시는 겐지스강으로 유명한 고대 도시이죠. 이곳과 어울리는 200년 된 고성을 개조한 호텔이 있는데요. 바로 브리즈나마 팔레스입니다. 이곳은 바라나시의 수많은 가트 중 다방가 가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가에 위치한 만큼 차로 호텔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에 포함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BMW는 아니지만 차량을 통해 공항에서 강가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블라리아 가트에서 보트에 탑승해 호텔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불경을 외우는 것과 같은 환영 인사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호텔 로비에 도착하는데요. 강변의 작은 고성이다 보니 호텔은 앞서 보았던 대형 5성급 호텔보다는 부티크 호텔 같은 느낌이 들죠. 체크인 데스크나 라운지 등의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약간은 성스러운 신전과도 같은 바라나시와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호텔 중앙엔 아트리움 형태의 뻥 뚫린 공간이 있는데요. 천장을 유리로 막아 채광은 확보함과 동시에 층마다 난간에 나무를 심어 그야말로 분위기가 깡패죠. 특히 아침엔 이곳에서 대금과 같은 인도 전통 관악기가 연주되는데 호텔 분위기와 어우러져 정말 신비하고 성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또한 1층의 로비 공간에 놓인 조각과 기둥 하나하나에 새겨진 그림 등은 박물관이나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이 들죠. 로비뿐만 아니고 층마다 복도에 놓인 고가구나 그림, 소품 등이 하나같이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고 천장의 장식이나 바닥 타일까지도 공간이 가진 특별함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머문 객실은 마하라자 스위트였는데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형태는 아니었지만 객실 밖에 별도 응접실 같은 공간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책 보거나 통화를 할 때 사용하기에 좋았습니다. 마하라자 스위트는 호텔 내 객실 중 가장 큰 객실 중 하나인데 3인 투숙이 가능한 스위트입니다. 사실 객실 마감이나 시설만 따지자면 앞에 두 호텔에 비해선 다소 낡은 느낌도 있는데요. 대신 창밖으로 바라나시의 상징인 겐지스강이 보이는데 두 분이 투숙하신다면 강 쪽으로 튀어나온 원통형 창문이 있는 객실에서 투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는 캐노피 형태의 커튼까지 달린 데다가 붉은색 쿠션 덕분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거울과 책상, 테이블과 의자 등으로 공간이 채우돼 여백을 많이 남긴 모습입니다. 가장 아쉬웠던 건 욕실이었는데요. 부족할 건 없었지만 특급 호텔다운 고급스럽고 정갈한 부분이 아쉽죠. 크지 않은 부티크 호텔인 만큼 별도 부대 시설까지 갖추고 있진 않지만 겐지스강을 야외 수영장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 인도인 투숙객은 바로 앞 겐지스강에 나가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더군요. 조식은 1층에 위치한 유일한 식당인 다방가에서 드실 수 있는데요. 바라나시 지역이 종교적 색채가 강한 곳이다 보니 식당도 채식 식당입니다. 닭소, 돼지 할 것 없이 고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데요. 크게 걱정하긴 했으나 고기를 제외해도 아침 한상 거하게 먹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군요. 사실 바라나시에서 제일 좋은 호텔은 구시가지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장 바라나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호텔이기도 하고 주요 관광지나 식당들과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바라나시에 가신다면 꼭 투숙해보시길 추천드리는 호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000만원을 써서 일주일간 인도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건 저의 특수한 상황에서 제가 순수하게 지출한 비용이고요. 두 분이 여행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다녀온 코스로 여행을 하신다면 인도까지의 왕복 비행기 이코노미 2인, 앞서 소개한 호텔 3곳에서 각 2박씩 6박, 아그라까지의 2박 3일 차량 대절, 인도 안에서 국내선 이동 한 번과 거기에 입장료와 밥값, 용돈 등을 합쳐 인당 400만원 정도까지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다녀온 유적지나 맛집 등은 지난 여행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여행기부터 인도 호텔과 경비까지 세 개의 영상을 통해 인도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나마 바뀌길 기대해보며 다음 시간엔 180도 다른 유럽의 인기 여행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